경찰은 로이드의 휴대폰 위치 추적으로 행방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로이드는 공공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경찰은 그를 추적해서 주차장 옥상에서 로이드에게 체포하겠다고 하자 그는 5층 높이의 옥상 레일 위에서 자살하겠다고 경찰을 협박했죠. 그러다가 그가 레일에서 내려와서 등을 보이는 순간 풋볼 선수 출신의 경찰 한 명이 초고속으로 몸을 날려 그를 제압했습니다. 로이드는 체포되어 아내를 교살한 죄로 1급 살인으로 판결이 납니다. 아빠의 살인 계획을 알고도 묵묵히 동조했던 둘째 딸 캐리는 2급 살인에 직면했습니다. 캐리는 15년의 형이 확정되어 있었고 만약 법정에서 그녀가 협조하지 않으면 그녀는 25년형을 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취조에서 그녀는 새로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가 죽어있는 것을 보았고 아빠와 함께 엄마를 밧줄에 목매달아 자살로 위장했다고 말이죠. 자신을 낳아준 엄마를 자기 손으로 밧줄로 목매달다니. 경찰은 저런 행동은 정말 하드코어이고 저희는 둘째 딸 캐리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죠. 라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죽였고 그것을 그녀는 적극적으로 도운 것이었죠. 기자는 캐리의 이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로이드가 둘째 딸 캐리를 조종했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생각해야 할지조차 모르겠네요. 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의 담당 검사도 둘째 딸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라며 당황해합니다. 검찰은 이것을 패런탈 에이리어네이션, 즉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자식들 앞에서 다른 한 부모를 나쁘게 말하고 그로 인해서 자식들이 그 부모를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여 피하게 하는 행동일 수도 있다고 들먹거립니다. 하지만 싫어하게 할 수는 있어도 살인을 동의하고 돕게 할 수 있다. 적당히들 하세요. 둘째 딸 캐리가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대학생인데 무슨 개소리? 경찰은 조사 중에 사건 발생 2년 전에 캐리와 엄마가 말다툼을 했고 캐리 엄마 미쉐리 캐리를 차로 밀어버리려 했다는 경찰 리포트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경찰을 부른 것은 아빠, 로이드였죠. 기자는 로이드가 그 당시 경찰에 신고했는데 상황을 과장해서 신고한 건 아닐까요? 라고 합니다. 만약 저런 사건이 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대학생인 캐리는 엄마를 안 보면 되지 살인을 돕다니. 경찰은 살인의 물리적인 증거로 미셸의 잠옷에서 로이드의 DNA를 발견했습니다. 법정에서 로이드는 제가 미셸을 죽였습니다. 왜냐면 미셸이 딸들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로이드는 끝까지 저러네. 그냥 솔직하게 돈 때문에 죽였다고 실토를 했어야지. 너도 사람이라고 창피한 건 아니? 그리고 로이드는 가석방이 절대로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캐리의 외할머니는 둘째 손녀 캐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합니다. 외할머니는 인터뷰에서 캐리는 아빠 로이드로부터 브레인워싱 당한 거예요. 캐리는 감옥에 가는 대신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해요. 라고 외할머니가 말합니다. 외할머니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네? 캐리가 누구를 닮아서 저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외손녀를 용서를 하시든가 말든가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데 죗값은 받아야지. 그녀의 최초 형량은 2급 살인으로 최고 15년 감옥형이었지만 범죄를 인정함으로써 줄어든 2급 과실치사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는 판사에게 외손녀의 감형을 위한 편지를 씁니다. 판사는 매우 자비로운 판결로 캐리에게 1년에서 3년의 감옥형을 판결합니다. 실제로 캐리는 1년 정도만 감옥에 있다가 2020년 1월에 가석방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생각보다 일찍 석방되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죄책감이라는 게 있기는 할까요? 캐리 같은 여자가 멀쩡히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오싹하네요.